요즘에 그 오디션 프로 많잖아. 뭐지? 심사위원으로 서른도 씨가 나와서 이제 크리틱을 하는데 참가자가 트로트를 부르는데 국악 스타일로 불렀어. 막 다른 심사위원들은 다 호평이었는데 서른도만 이제 호평을 한 거야. 이거 트로트가 아니다. 약간 창이나 판소리에 가깝지 트로트 창법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 말을 들으면서 저게 맞는 말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소외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통 우리가 소외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따돌리는 걸 소외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소외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실존이 있는데 그 실존을 어떤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이론을 앞세워서 그 실존을 뒤로 빼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볼게. 너가 그러고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어. 여기서 내가 말한 사람은 이론적 사람이야. 내가 생각하는 이론적 사람이야. 근데 지금 너가 그러고 있는 너는 실존이야. 그러면은 지금 나는 뭘 우세 이론으로 실존 이뤄낸 거야. 이게 소외거든. 이거를 우리가 어디서 되게 많이 볼 수 있냐면은 예술이나 문화에서도 많이 볼 수 있어.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그 쇼미더머니에서 바스코가, 그 사람은 이미 되게 유명한 래퍼거든. 근데 그 사람이 참가자로 나왔어. 매 스테이지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스테이지가 되게 락 뮤직이 돼버린 거야. 랩을 하는 게 아니고 막 일렉 기타를 대동하고 기타 리프를 자장 넣고 샤우팅을 하는 그런 무대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주변에 다 놀랐지. 여기는 쇼미더머니고 저 사람은 지금 힙합 음악을 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인데 갑자기 락을 하고 있잖아 지금. 이제 그래서 되게 비평을 했지, 호평을 했지, 이제 심사위원들이 바스코한테. 바스코 말은 내가 하는 건 다 힙합이다. 나는 힙합 뮤지션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내가 소리를 지르든 클래식을 하든, 그리고 내가 뭘 하든 힙합이다. 근데 나는 사실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 왜냐면은 장르는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지 하고 정하고 장르를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대학교 때도 옥신각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소설이 뭐냐였어. 시는 뭐지? 소설은 뭐지? 이거였어.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 사람들이 소설은 이런 거야 라고 먼저 정해놓고 나는 그 정해진 틀에 따라서 소설을 쓸래라고 하진 않았어. 그런 장르라는 건 결국 어느 정도 작품 수가 쌓이고 그런 유사한 작품 묶은 거거든. 사후에 비평가들이나 평론가들이나 그런 이론가들이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이론적으로 묶이고 난 다음에 현 시대 창작자들은 그거가 다 묶인 다음에서 나는 소설을 써야지, 나는 시를 써야지라고 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전후가 바뀐 거라 난 생각을 하는 거거든. 맨 처음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에 걸맞는 형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 그게 뭔가 스타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스타일이 있는 게 아니라 쓰다 보니까 스타일화 되는 거겠지. 마찬가지로 음악도 락뮤직이 정해져 있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거든. 50년대, 60년대 전후 세대라고 하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10대가 되고 20대가 되면서 뭔가 기성세대에 반항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을 음악적으로 표출하는 게 락 뮤직이라고 보통 말을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되게 가격이 질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쓸 수 있는 악기의 스펙트럼이 있고 그 악기의 스펙트럼으로 낼 수 있는 사운드의 스펙트럼이 또 있겠지. 그 다음에 그걸로 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조합이라든가 어떤 구성이 있었을 거야. 그러면 그 50, 60, 70년대 그런 어떤 조합과 구성으로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이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락 음악이란 말이야. 마찬가지로 힙합도 단순히 이렇게 해야지 힙합이야, 저렇게 해야지 힙합이야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당시 백인으로부터 핍박받는 어떤 슬럼가에 살고 있었던 흑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즐길 수 있는 거리를 찾은 거겠지. 근데 뭐 당연히 뭐 멜로디나 그런 걸 뭐 배운 적도 없고 학교를 다니지 않으니까 이런 거 하니까 재밌다, 저런 거 하니까 재밌다. 그게 뭐 비트박스일 수도 있고 랩일 수도 있고 그래피티일 수도 있었겠고 뭐 춤일 수도 있었겠지. 처음에는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게 뭔가 서로 따라하고 서로 영향을 주다 보니까 스타일화 된 거고 그게 나중에는 정형화되어 타입으로 티피컬하게 픽스가 된 거잖아. 우리가 이 전체 과정을 같이 겪은 게 아니고 우리는 태어나 보니까 그 스타일이 이미 굳어진 걸 뒤돌아서 보는 거야. 나는 힙합과 함께 자란 게 아니야. 내가 태어나 보니 이미 힙합은 굳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은 난 이렇게 묻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내가 힙합을 한다면은 그 기존에 굳어진 그러니까 이미 이제 선이 그어져 있는 그 형태 안에서만 힙합을 하는 게 힙합인 걸까? 라고 묻고 싶은 거지. 내가 시를 쓰고 싶은데 이미 내가 태어나니까 시라는 장르가 이미 완벽하게 고착돼 있잖아. 그러면 나는 이제 시를 쓰고 싶으니까 그런 이론을 배우고
그 형식과 형태를 배우고 구조를 배워서 거기에 맞추지 않으면 시가 아닌 게 되는 걸까? 트로트의 기조가 있는 건 알겠어, 나. 근데 이 사람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티피컬한 트로트 형식대로 부른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판소리 창법이라든가 창의 창법으로 불렀을 때 이건 트로트가 아니니까 배제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지. 오히려 앞으로의 더 나아갈 힘과 에너지는 바로 그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변수나 새로운 요인을 꽂았을 때 확장 가능성이라고 해야 될까? 새로운 원심력이라든가 동력은 그런 데서 나온 건데 바스코한테 이게 무슨 힙합이에요, 락이지 라고 한다거나 그 사람한테 이건 판소리지 트로트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건 오히려 좋은 비평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야. 나는 이게 소외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이게 진짜 소외야. 지금도 진짜 중요한 얘기는 이거야. 우리가 바로 전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종교적 인간이라고 얘기했지. 나는 그래서 소외시키는 게 인간의 중심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해.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고 나도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되게 종교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중심상이 있어. 그리고 그 상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은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고 정신적인 알러트가 발생해. 그래서 너 잘못됐어 라고 생각하는 거야. 얘를 내가 알고 있던 중심으로 끌어올려고 해. 그래서 종교적인 인간 뒷면이 바로 소외시키는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참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의 중심에 종교적인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의 한 가지 발현의 방식이 소외인 거지. 그 사람들한테는 장르가 신인 거야. 힙합이 신이고 트로트가 신인 거야. 너는 지금 이단이야 라고 말하는 거야. 애들한테. 근데 되게 웃긴 건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고 더 나올 수 있는 거 어쩌면 그 이단일 수도 있어. 종교도 마찬가지야. 원래는 기독교가 유대교였지만 그 유대교를 배신한 게 가톨릭이고 다시 가톨릭을 배신한 게 이슬람교고 그리고 다시 그 가톨릭을 또 기독교가 배신했잖아. 그러니까 이 배신의 역사가 우리한테는 발전의 역사이기도 하거든. 물론 발전이 아니라 생각할 수도 있어, 누군가는. 결국은 뭔가 다양성이라든가 질적이든 양적이든 결국은 배신하지 않으면은 나아갈 수는 없는 거다. 중심을 지키는 힘과 그것을 벗어나가는 힘의 어떤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시시한 결론을 말하고 싶진 않고 이 이야기의 결론은 어쨌든 종교적 인간의 뒷면에는 반드시 소외시키는 인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였어.